우리 몸에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통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요, 이 통증을 하나의 질환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통증이 있으면 아유 원래 조금씩 있는 거야 하고 네.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통증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하는 신경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경통이 어떤 통증이고 또 어떻게 해야 이 통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경훈 원장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뭐 아픈 부위 꾹꾹 누르시면서 이 신경통 때문에 그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신경통은 어떤 통증을 말하는 겁니까? 이 신경통은 이제 사전적으로는 신경이 분포하는 지역에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하지만 좀 신경통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경통은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불러야 하는데요. 이 사전적으로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이란 체성 감각 신경에 문제나 질환이 발생해서 생기는 통증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사실 모두 다 신경이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조직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신경이 머리로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통증이 신경을 통해서 우리 머리로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통증이라고 느끼게 되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 신경병증성 통증은 이제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통증이 아니라 신경 자체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이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이제 혈관이 분포하듯이 신경도 우리 몸 곳곳에 분포하게 되는데, 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단순히 우리 팔로 내려가는 신경만 표시한 건데요. 그것도 네. 시작 부분만 표시한 겁니다. 하지만 팔 전체 구석구석에 신경이 분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 몸 곳곳에 분포하는 신경 자체에 발생하는 통증을 특별히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신경병증성 통증은 다른 통증과는 조금은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통증이 나타나길래 다른 통증과는 다르게 느껴질까요? 예, 신경병증성 통증은 다른 통증과는 네. 좀 다르게 좀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린다, 아니면 따갑다, 뭐 시리다, 얼음장 같다, 뭐 화끈거린다, 불에 타는 것 같다, 네. 아니면 뭐 남의 살인 것 같다는 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육의 힘이 좀 약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통증이 있는 부분에 땀이 나는 양상이 다른 네. 곳이랑 확연히 다르다든지, 아니면 피부색이 변하고 온도가 변하는 등의 증상도 같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이제 단순히 이제 닿는 거나 만지는 거, 긁는 증상의 그런 행동에서도 아주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질통이라고 부르고, 다들 이제 통증을 느낄 만한 자극이긴 한데 남들보다 훨씬 심하게 느끼는 통각 과민, 그리고 피부를 만지는 거나 이제 닿는 느낌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아주 불쾌하게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고, 또 아무런 자극도 없는데 통증이 저절로 발생하는 자발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뭐 아무 곳에나 막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 문제가 있는 신경이 분포하는 구역 내에서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통증이라는 게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누구는 막 이렇게 콕콕 쑤신다 그러고, 누구는 뭐 몸에서 이렇게 막 불이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더 진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외로 이 문진과 이학적 검사입니다. 문진은 이제 의사가 묻고 환자가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단은 환자의 증상을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이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환자의 증상을 듣고서 신경병증성 통증을 첫째로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더 이제 자세히 물어서 이제 어디가 문제가 될지, 이학적 검사를 어디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쯤에 문제가 있을지를 먼저 의심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엑스레이 검사나 뭐 초음파, MRI, CT 검사 등을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신경근전도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의 말초에 있는 작은 신경은 제 검사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나타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지 정확하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런 검사들 말고 이제 우리 몸에 땀이 나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온 그리고 이제 감각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통증이 있는데도 그리고 아픈데도 참고 그냥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통증이 느껴져야 병원에 가야 될까요? 이제 통증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언제 방문해야 된다 하는 딱 기준을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뭐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증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늘 잘 하던 행동들이 꺼려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보통은 이제 어디가 아프더라도 며칠 쉬거나 뭐 네. 간단한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 좀 나아지게 되는데요. 그런 네. 것이 없이 아주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될 때도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당연하지만 아주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좀 빨리 방문하시면 좋은 것들이 통증뿐만이 아니고 다른 증상들이 이제 동반이 될 텐데요. 아니면 통증이 나타나면서 점점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전신적 아니면 국소적으로 뭐 열이 나는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된다든지 뭐 어지럽거나 두통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구역구토 아니면 설사같이 이제 소화기계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신다든지 아니면 뭐 숨이 좀 차거나 뭐 숨 가쁘고 하는 증상 아니면 뭐 피부에 병변이 같이 생기는 이 통증 말고 다른 증상들이 같이 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증도 그 요인에 따라서 통증 양상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통증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 싶은데 통증의학과에서 이제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제가 지금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치료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약물 치료 살펴보겠습니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 어떤 약물들이 그렇습니까? 예, 일단 신경병치성 통증의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네. 약물 치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복용하는 그 일반적인 진통제들이 사실은 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통증 신호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몸으로 전달해 주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 사용하는 진통제들의 그 작용 방식입니다. 하지만 신경병증 통증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진통제보다는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에 특화된 환자분들이 보통은 이제 신경진통제라고 부르는 약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이 약들은 대부분 그 항우울제 아니면 항경련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련이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의 용량보다 훨씬 적은 용량에서 이제 신경병치성 통증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약은 좀 복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약물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신경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우리 몸에 있는 신경 모두에 네.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멍하다, 아니면 졸리고 어지럽다, 아니면 구역구토 같은 것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일반 진통제를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치 선생님하고 계속 상의를 하시면서 적정한 용량 그리고 적당한 약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통증이 있을 때 물리치료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라고 하면은 뭐 근육이라든지 관절 질환이 있을 때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증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신경병치성 통증에도 이제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는데요. 이 신경병치성 통증이 이제 근육이나 인대, 관절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물리치료로 이제 근육이나 인대, 관절을 치료해주면 통증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에는 단순히 이제 근육이나 인대, 뭐 관절을 치료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이제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호 체계를 조절을 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물리치료가 이제 신경이나 근육, 인대를 자극해서 이것들의 재생을 좀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통증이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재활치료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리치료도 도움이 되고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합니까? 예, 이 신경병이성 통증 치료에서 수술은 좀 사실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신경에 뭐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술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될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신경에 직접적으로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신경에 영향을 주는 그 주변 조직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은 전에 설명드렸듯이 뭐 주변에 있는 인대나 디스크, 뭐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근관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는 수술 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경 자체의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신경에 영향을 주는 주변 조직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 이게 진료실에서 보면 만성적으로 이제 신경병지성 통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이럴 거면 나 차라리 이 아픈 신경을 아예 수술로 이렇게 잘라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신경을 자르는 수술은 신경을 자름으로써 이제 통증을 전달하는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데요. 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신경이 분포하는 지역의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은 거의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술 자체도 신경에 어느 정도 손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신경병지성 통증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네. 수술적 치료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신중해야겠군요. 아니 얼마나 아프시면 네. 신경을 이렇게 없애주세요, 뭐 끊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통증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할 텐데요. 네. 자, 이번에 치료 방법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관심 기울여 주세요. 신경 치료술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신경병증성 통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건가요? 이 신경치료술은 흔히들 뭐 신경차단술 아니면 신경블록 등의 이름으로도 많이 부르는 치료법인데요. 신경 주위로 이제 국소마취제나 스테로이드, 유착방지제 아니면 생리식염수 등을 주사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신경치료술을 이제 단순히 잠깐 동안 마취시키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신경치료술은 국소마취제 작용 시간 동안 이제 신경이 마비되어 이제 통증을 덜 느끼고 못 느끼게 되는 효과뿐만이 아니고 이 흥분해 있는 이제 신경막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주변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그 근육 이완 아니면 네.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이제 통증에 장기간 노출이 돼서 그 신경이 통증 신호를 장기간 이제 그 전달을 하게 되면 이런 통증 자극이 이제 우리 신경계를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변화는 통증 신호가 있을 때 이것들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좀 더 크게 전달을 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이제 통증 자극을 만들어내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제 감작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감작을 막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통증 신호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신경계로 전달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신경치료술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치료술이 아주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경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국소마취제를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다면서요? 예, 신경치료술을 할 때 뭐 약물을 주입하는 것 말고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고주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신경 자극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고주파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바늘 끝에서만 이제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특수한 바늘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바늘 끝에서 만들어지는 고주파 에너지가 신경을 응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신경 파괴술로 이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신경은 100% 확실히 이제 되살아나게 되는 방법이고요. 네. 신경 자극술은 신경 주변에 전극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극을 통해서 다양한 전기 자극을 신경에 주게 되고 이 전기 자극을 통해서 환자는 이제 통증을 뭐 저리거나 울리거나 두드려지는 신호로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다르게 느끼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몸에 통증을 줄여주는 그렇게 통증을 막아주기 위한 회로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강화시켜주고 해당 부위에 이제 혈액순환 등을 돕게 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고주파 치료에는 치료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고주파 치료술은 그림을 보시면 이 특수한 바늘과 기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늘 끝에서만 고주파 에너지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 치료술에는 이 고전적 고주파 치료술과 박동성 고주파 치료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은 이제 시행하는 방법에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경의 여름고를 어느 정도 일으키는지 그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고전적 고주파 치료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강한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신경의 열응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신경이 열응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신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응고가 일어난 신경은 통증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돼서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해당 부위의 이제 감각이나 운동 기능에도 이상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좀 있고요. 네. 이 박동성 고주파 치료술은 신경 중에서 가장 약한 이 통증을 전달하는 부분만의 변성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으로 통증을 전달하는 부분만 변성을 일으켜서 통증이 좀 둔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감각이나 이제 운동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아무래도 비교적 약한 에너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시행해야 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혹시 뭐 그림 같은 게 있으신가요? 나중에 보여드렸던 네. 화면 보시면 네. 예. 네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경 자극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경 자극술은 어떤 걸 가리키는 겁니까? 신경 자극술은 이름 그대로 신경에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전극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신경 주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전극을 이제 설치를 하고 이 전극을 통해서 신경에 직접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말초신경에 자극을 주면은 말초신경 자극술,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는 척수신경 자극술, 그리고 뇌신부 자극술이 있는데요. 말초신경 주위에 이제 전극을 이제 말아주거나 네. 옆에 거치시켜서 하는 말초신경 자극술이 있고, 척추가 내에 전극을 설치를 하면 척수신경 자극술, 그리고 머리 안에 설치를 하면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경 자극술은 통증을 직접적으로 없앤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느낌으로 바꾸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아픈 느낌을 저린 느낌이나 두드리는 느낌, 그리고 울리는 느낌으로 바꾸어서 우리 몸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 네.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서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통증을 자극기 그리고 자극 전선을 우리 몸에 영구적으로 심어야 되는 작은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계 자체를 환자분 스스로 이제 조작을 좀 하셔야 된다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그 기계가 고장날 확률도 좀 있고, 그리고 자극에 이제 결과적으로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점이나 부작용은 없습니까? 신경치료술의 가장 그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제 약물에 의한 것하고 그다음에 그 주사 바늘이 직접적으로 아니면 기구들이 직접적으로 신경을 이제 손상시키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이제 너무 과량으로 주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약물이 신경 근처가 아니고 혈관에 직접적으로 주입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요즘 그리고 또 신경 주변에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늘이 직접적으로 이제 신경을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실시간 엑스레이 영상이나 아니면 초음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혈관으로 약물이 주입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계들의 도움 때문에 요즘에는 예전엔 하지 못했던 아주 다양한 신경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통증을 아예 없앤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줄이거나 완화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된다고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임경훈 원장과 함께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생 네,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들 또 소식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2020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 충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앞 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25회 충북 민속예술축제와 청소년 민속예술제가 보은군 속리산 일원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25회 영동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영동체육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창작 뮤지컬 거정 레스토랑이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1시, 저녁 7시에 공연됩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입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진기훈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루겠습니다.
수요일 시장에 가자. 지난주에 이어서 영동 정통시장을 찾아갑니다. 레인보우 영동에서 함께하는 장보고 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시장 고고 내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대만에서 한 소녀가 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서 후천성 생맥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시력뿐만 아니라 또 생명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게 밝혀진 건데요. 네. 다행히 빨리 발견하고 또 치료를 해서 원래대로 눈은 정상을 찾았다고는 하는데 항상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하루에 5시간 이상 사용하는 건 좀 금지하시는 게 좋고요. 30분 사용하시고 10분 쉬고 이런 패턴을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